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로 특별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사람의 본성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온라인에서.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겉모습을 꾸미는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아니면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알고 보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제대로 익혀두시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상대방의 진짜 성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심리학자들과 행동 분석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검증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년간 연구한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진짜 성격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미세한 행동들과 무의식적인 반응들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할 수는 있지만 모든 순간에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눈빛과 표정 읽기, 작은 행동 패턴 관찰하기, 대화 방식과 질문 패턴 분석하기, 돈과 이익에 대한 태도 파악하기,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표인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 패턴 관찰하기까지 총 5가지 핵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배우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또한 때로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이기도 하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 눈빛과 표정에서 진실을 읽어내세요. 눈은 정말로 마음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나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눈과 눈 주변의 근육 움직임에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과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감정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려고 해도 눈빛과 눈 주변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심리상담사나 수사관들은 상대방의 눈을 관찰하여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내곤 하지요. 진정성 있는 사람의 눈빛 특징.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선량한 사람의 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눈에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친근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입니다. 웃을 때 눈가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눈빛 자체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둘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봅니다.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선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아이 컨택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시선을 유지하지요. 셋째, 감정 표현이 일관됩니다. 기쁠 때는 눈빛도 함께 밝아지고 슬플 때는 눈빛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말하는 내용과 눈빛이 일치하며 감정의 변화가 눈빛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심 좋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김영희 할머니와 몇 분만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김영희 할머니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시며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함이 눈빛에서 그대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가식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의 눈빛 특징. 반면 마음이 차갑거나 가식적이거나 나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눈빛과 표정이 따로 놉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눈빛에는 진정성이 부족합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요. 이런 경우 상대방과 대화할 때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둘째, 시선 처리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반대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지나치게 회피합니다. 특히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을 때는 시선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눈 깜빡임의 패턴이 평소와 달라집니다. 긴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보다 현저히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넷째, 눈빛에 계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찾는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민수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오랜 경험을 통해 고객들의 눈빛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고객이 찾아왔는데 눈빛이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며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객은 전세 사기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반면 진정으로 집을 구하려는 고객들은 눈빛이 진지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질문할 때도 진심 어린 관심이 눈빛에서 느껴진다고 합니다. 눈빛 관찰의 실전 포인트.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까요? 첫째, 첫 인사를 나눌 때의 눈빛을 유심히 보세요. 진정으로 만나서 반가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빛에서도 그 기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눈빛이 공허하거나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둘째,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의 눈빛을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또는 기뻐할 때의 눈빛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던 사람도 화가 났을 때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면 주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약속이나 다짐을 할 때의 눈빛을 보세요. 진심으로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은 눈빛에서도 진정성과 의지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흔들리거나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빛으로 거짓말 탐지하기. FBI의 행동 분석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눈의 움직임을 통한 거짓말 탐지입니다.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거짓말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눈의 움직임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 깜빡임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아집니다. 긴장감과 죄책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시선을 위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에서 기억을 찾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셋째, 동공의 크기가 변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동공이 평소보다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긴장하거나 부끄러워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눈빛을 관찰할 때는 문화적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자나 상급자와 대화할 때는 예의상 시선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시선 회피가 반드시 거짓말이나 불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평소에도 아이 컨택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특성과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지연 씨는 처음에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동료를 의심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가 단순히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매우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성급한 판단보다는 충분한 관찰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작은 행동들에서 큰 진실을 발견하세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가장 정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성격은 큰 일을 할 때보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나 중요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상 속에서는 그런 의식적 통제가 느슨해지고 그 사람의 본래 성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무의식적 행동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들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대하는 태도. 사람의 인품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카페 직원, 식당 웨이터, 택시기사, 청소직원, 경비원 등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째,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보여줍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빼먹지 않고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급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셋째,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거나 문을 잡아주거나 길을 안내해주는 등의 작은 친절에도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인천에 사는 정수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수민 씨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동료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당에 갔을 때 한 선배는 웨이터에게 반말로 명령하듯 주문했고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선배는 웨이터에게 정중하게 주문했고 음식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라며 이해심을 보였다고 하네요.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선배는 후배들에게도 무례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지만 두 번째 선배는 언제나 배려심 깊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렇다면 인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째,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극진히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무례한 태도를 보입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아랫사람들에겐 거만하거나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통 상황에서의 행동 관찰, 도로에서의 운전 행동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운전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이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심적이고 배려심 있는 운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째, 교통규칙을 준수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신호를 무시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합니다. 끼어들기를 허용해주고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며 주차 공간을 양보하기도 합니다. 셋째, 분노를 통제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실수를 해도 클락슨을 과도하게 울리거나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어떨까요? 첫째, 자기중심적입니다. 오직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격적입니다. 조금만 방해를 받아도 과도하게 화를 내고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규칙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교통규칙을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광주에 사는 김태영 씨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는데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다른 차가 끼어들면 심한 욕설을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며 빨리 좀 걸어라고 짜증을 냈다고 하네요. 김태영 씨는 이를 통해 그녀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과 불편한 상황에서의 반응, 사람의 성격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병원 대기실, 은행 창구, 관공서 등에서 기다릴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내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째, 인내심을 보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직원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대기자들을 배려합니다. 자리를 양보하거나 노약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의 배려를 보입니다. 셋째, 건설적으로 대응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첫째, 참을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짜증을 내고 직원들에게 화를 냅니다. 둘째,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일만 급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 표출에 더 집중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 한국 사회에서 식사 시간의 행동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회식이나 단체 식사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식사 태도. 첫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음식을 먼저 권하고 연장자나 여성을 먼저 배려하며 모든 사람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씁니다. 둘째, 적당히 먹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먹거나 비싼 음식만 골라 먹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대화에 참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식사 태도. 첫째, 이기적입니다.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싼 메뉴나 인기 있는 음식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둘째, 예의가 없습니다.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계속 보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셋째, 불평이 많습니다. 음식에 대해 계속 불만을 표현하거나 서비스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합니다.
울산에 사는 최민정 씨는 새로운 팀에 배치되었을 때 팀 회식을 통해 동료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동료는 고기가 나오자 자신 앞으로만 계속 가져와서 구워 먹었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료는 음식 맛에 대해 계속 불평했고, 심지어 사장님 욕까지 했다고 하네요. 반면에 어떤 동료는 조용히 고기를 구워서 연장자들부터 먼저 드리고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민정 씨는 이런 관찰을 통해 누구와 가깝게 지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반응 사람의 진짜 성격은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에 감추고 있던 본성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좋은 인품. 첫째, 다른 사람을 먼저 챙깁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둘째,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책임감을 보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반면 문제가 있는 성격의 사람들은 첫째, 자기만 챙깁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밀어냅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에선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셋째,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패닉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되었는데 그때 펜션에 머물던 손님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은 즉시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다른 손님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비춰주었고, 노인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먼저 모셨다고 합니다. 반면 어떤 손님은 큰 소리로 불평만 하면서 환불을 요구했고, 다른 손님들의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강수진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 대화 방식과 질문 패턴으로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질문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성격.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은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지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하는 방식에서는 그 사람의 지능 수준, 감정지능, 그리고 사회적 기술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질문 방식,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첫째, 감정과 경험에 대해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내면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개방형 질문을 선호합니다.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셋째, 상대방의 답변을 바탕으로 후속 질문을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을 진심으로 듣고 거기에서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관심을 보입니다. 요즘 새로 배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표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박지은 상담사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은 상담사는 20년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정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일이나 취미가 있으시나요?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항상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질문 패턴 반면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그 일로 얼마나 버셨어요? 그분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어디서 일하세요?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둘째, 피상적인 질문에 머무릅니다. 상대방의 내면이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무슨 차 타세요? 어느 동네에 사세요? 월급이 얼마나 되세요? 같은 질문들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답변을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놓고도 상대방이 답변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자신이 할 말만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자랑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라며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김철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대표는 신입사원 면접을 보면서 지원자들의 질문 패턴을 유심히 관찰한다고 합니다. 한 지원자는 면접 내내 연봉이 얼마인가요? 승진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요? 야근은 얼마나 하나요? 같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련된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지원자는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팀워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같은 질문을 통해 회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김철수 대표는 이런 질문 패턴을 통해 지원자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청하는 능력과 반응 방식, 질문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의 답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인간관계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좋은 경청자들의 특징. 첫째, 온전히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둘째,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대단하시네요. 같은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셋째,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조언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좋지 않은 경청 패턴. 첫째, 주의가 산만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둘째, 자신의 이야기로 돌립니다. 상대방이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는데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라며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셋째, 성급하게 조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같은 식으로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넷째,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나 고민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 방식. 사람의 진짜 성격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던 사람도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갈등 대처 방식. 첫째,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도 일단 끝까지 들어보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감정과 논리를 분리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여 대화를 이어갑니다. 셋째,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넷째,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의 좋은 의견은 받아들입니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들의 갈등 대처 방식.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즉시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의견 자체가 아니라 그 의견을 말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비하합니다. 셋째, 고집을 부립니다. 명백히 틀렸음이 드러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넷째, 회피합니다.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원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이영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이영수 씨는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갈등 대처 방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이런 관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면 당신은 뭘 알아요? 라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화를 냈다고 하네요. 이런 차이를 통해 누구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칭찬과 비판을 대하는 태도. 사람의 성격은 칭찬을 받을 때와 비판을 받을 때의 반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반응은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칭찬을 받을 때의 건전한 반응. 첫째, 겸손함을 보입니다.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같은 겸손한 반응을 보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개인적인 성과라도 함께한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셋째,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반면 칭찬을 받을 때에 문제 있는 반응. 첫째, 과도한 자만심을 보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둘째,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팀워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셋째, 안주합니다. 조금만 칭찬을 받으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만족합니다. 비판을 받을 때의 성숙한 반응. 첫째, 경청합니다. 비판의 내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조언이나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개선하려고 합니다. 비판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반면 비판을 받을 때의 미성숙한 반응. 첫째,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비판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변명하거나 반박하려고만 합니다. 둘째, 개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건설적인 비판도 자신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셋째, 보복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비판한 사람에게 나중에 안갚음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 공격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 돈과 이익에 대한 태도로 진짜 인품을 확인하세요. 돈이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 여러분, 돈만큼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또 있을까요?
돈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들은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왜 돈이 이렇게 중요한 지표가 될까요? 그것은 돈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사회적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면이 드러나게 되며 평소에 감추고 있던 이기심이나 욕심 또는 반대로 관대함과 배려심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아직도 돈과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 건전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첫째, 돈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돈이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간관계, 건강, 가족, 개인의 성장 등을 돈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둘째, 공정한 거래를 지향합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계산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고 누군가 한 명이 계속 부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빌린 돈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갚으려고 하며 혹시 지연될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셋째,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솔직합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실제보다 잘 산다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말하고 그에 맞는 소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합니다. 함께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다섯째, 돈을 번 방법에 대해 떳떳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순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 사장님은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손님은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오던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항상 정확히 계산을 하고 음식값이 올라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식당이 어려울 때는 먼저 도움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큰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박순자 사장님은 그런 분을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반면 돈에 대해 건전하지 못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째, 늘 남이 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놀러 갈 때 항상 다른 사람이 계산하기를 기대하고 자신이 돈을 낼 상황이 오면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카드를 깜빡했다, 현금이 없다, 다음에 제가 낼게요 같은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신이 유리할 때만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